안녕하세요. 좀 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기분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 그냥 밝은 목소리라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의식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꽤 수고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전에 일종의 서비스직에 종사를 하면서 그 교육을 받았어요. 목소리 톤, 자세, 인사하는 각도, 기다릴 때의 자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10번씩, 20번씩, 100번씩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해서 자세가 바르게 나올 때까지. 이렇게 반드시 선 상태에서 배에다 손을 이렇게 가스런히 올리고 이렇게 해서 잠깐 멈췄다가 보이시나요? 제 손? 잠깐 멈췄다가 너무 많이 숙이는 것도 별로 안 이렇게 숙이고 이러라고 교육시키지 않아요. 45도 정도로 이렇게 숙였다가 잠깐 멈춘 다음에 다시 몸을 세우고 쳐다보고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를 하는 거예요. 아이 진짜 그런 교육을 받았던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돈 줘도 그렇게 하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네, 물론 그 당시에는 그 돈으로 그렇게 일해서 번 돈으로 잘 쓰고 잘 놀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마실 차는 봉황단총 중에 오동당총 중에 송종질환향입니다. 샘플러 구매를 해가지고 전종 샘플러 구매를 해가지고 다 맛을 보았고 5종 중에서 2개만 골라야지 라고 했는데 그래도 3개 갖고 싶다 라고 하다가 그 중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일단 송종질환 향은 살 거니까 라고 구입한 게 제일 먼저 송종질환 향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분체도 구입을 했는데요. 노소농은 아직까지 아무래도 금액도 금액이고 하니 아직까지 살까 말까 사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비싸긴 하지 뭐 이런 내외적 갈등과 혼란에 휩싸여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고 차라리 송종질환향을 한 통 더 사두고 그것은 좀 묵혀볼까 하는 생각도 약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중에서 모두에게 이 차는 매일 마셔도 좋겠다 혹은 이건 정말 너무 향긋하고 화사하고 너무 달고 맛있다 이런 평을 받았던 게 송종질환이고 저 역시 가장 좋았던 것은 송종질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마셔도 만족스러울 것 같은. 그리고 집에 와서 시음할 때도 송종질환 진짜 감탄하면서 마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마시기 전에 친구가 좀 덜어줘가지고 통쿡에 송종질환 향을 사랑하는 친구가 100g을 사고 저에게 덜어줘가지고 좀 마신 것까지 하면
그래도 어영부영 30g 이상 송종질환을 마신 것 같아요. 오늘 송종질환을 고른 이유는 날씨가 꿉꿉해서 또 비가 오고 있거든요. 올 여름은 너무 작년처럼 뭐 이렇게 무덥다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습도가 워낙 높아서 또 역시 이 부분도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반복 중입니다. 그래서 좀 향긋한 차가 그리고 아주 달콤한 차가 마시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단총을 마셔볼까? 동방미인을 마셔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단총으로, 내일도 비가 온다면 아니면 날이 흐리다면 그때는 동방미인을 마셔야겠어요. 얼마나 넣을까? 다 넣기에는 조금 많은 것 같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끔 부러워요. 그 향을 잘 맡으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부러워요. 차는 향이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향을 잘 못 맡으니까 차에 어떻게 보면 차의 매력적인 매력 중에서 반만 즐기고 있는 셈이라고 봐야겠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고 비염 수술을 해볼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반반 아니 말리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시술하시는 분에 따라서 또 혹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요. 물을 더 조금 부었어야 됐나봐요. 뜨거운 차를 넘칠 것처럼 따르고 있자니. 제가 며칠 전 저희 아이에게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는 뭐가 참 답답하거나 좀 짜증이 난다거나 어쨌든 부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올 때 뭘 하니? 그때 너의 기분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있냐? 있니? 라고 이제 물어봤고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는 그거 하면 다른 뭐 나빴던 부정적인 어떤 기분들을 싹 잊고 괜찮아진대요. 저는 생각해 봤는데 차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뭘 꼼지락거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에 대항해 뭐를 막 먹는다거나 과식
혹은 또 계속 잔다거나 이런 것들 어느 것도 크게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겠어요. 책도 평소에는 충분히 즐겁게 읽을 만한 것도 책상에 잘 넘어가지 않고, 평소에는 충분히 뭐 맛있게 우려 마실 수 있는 차도 어쩐지 약간 뭐 그런 마음이 돼요. 아, 지금 이런 상태로 차를 우렸다가는 다구라도 하나 깨던지 내가 다치던지 할 것 같다. 뭐 이런 기분? 그쵸?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행동의 조심성이 떨어진달까? 어쩐지 둔해진달까? 뭐 이렇다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아마 사람마다 다를 텐데, 남들은 뭘 하지? 남들은 무엇으로 해소를 하지? 나는 약간 달릴 수는 있지만 해소가 되는 것은 나에게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 좋아하는 게 많고 취미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찾긴 찾아야겠다. 이것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것만 하면 다른 거 일단 잠깐이라도 최소 뭐 세네 시간 이상 괜찮아지는 뭔가를 찾아야겠다. 뭔가 후련해지는 뭔가를 줄 수 있는 활동, 나에게 적합한 활동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 좋아진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다 이렇게 누르고 살다가 여행 같은 것들로 해소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어느 쪽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려고, 너무 많이 감정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으려고 꽤 노력하는 편이에요.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죠. 근데 가끔 그게 불가능할 때가 있고,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훨씬 힘든 것 같은데, 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차가 식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이 단향이 올라와요. 저처럼 향에 취약한 사람도 이 정도의 향을 느낄 수 있다면, 아마 어떤 일반적인 후각에 일반적인 후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진짜 막 꽃밭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꽃다발 꽃밭 이런 거.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달콤하고 아주 향긋하고, 그런데 막 이렇게 찌르는 화사함이 아닌 정말 잔잔하고 은근한 화사함이거든요. 그렇네요.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그럴 때 마실 수 있는 차를 그럴 때 읽을 수 있는 책을, 그럴 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어떤 무슨 마법의 주문처럼 좀 몇 개 외워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조금 건방진 자세로 앉아서 차를 마실 생각이에요. 그럴 때 있으시죠? 에이 몰라 하는 기분이 들 때. 이 제목이 애호가들이에요. 이 책 저 책 막 다 집었다가 조금 읽다가 던져두고 이런 책들이 지금 꽤 많은데,
안 읽힐 때는 억지로 읽는 게 의미가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대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뭔가 탁 오는 책을 잡아야 돼요. 과연 이 책이 그럴까요? 아, 그냥 우려놓고 안 마셔도 향만으로도 너무 좋네요. 오늘 날씨도 이렇고 어쩐지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오전에 부지런히 청소를 하고 집안 곳곳에 초를 좀 켜두었거든요. 그래도 어쩐지 들러붙은 끈끈한 냄새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요 차 향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차와 책이 주는 위안이 가장 크긴 합니다.
정말 향이 좋네요. 어쩜 이렇게 달콤한 향이 날까요?
향에도 질감이 있을까요? 어쩐지 저는 그 질감에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단촉류를 마시면 약간 쇠나 유리에서 오는 날카로운 반짝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질감, 그런 인상이 입안에 남아 있거든요. 저는 이게 맛이 아닌 향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보통 약간 휘발성의 향들이 이런 인상을 줘요. 향수 같은 것도 그렇고. 어쩐지 그거에는 민감한데, 향에 어떤 직접적인 냄새에는 또 아니 잘 못 느낀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조금쯤 억울한 기분이 듭니다. 챗, 저도 향을 잘 맡고 싶네요. 음, 정말 달콤하네요. 오히려 초반 세탕 정도는 그 향과 맛이 제대로 매치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부터는 단맛이 충분히 우러나면서 향과 맛이 오히려 더 조화로운 어떤 인상을 줍니다.
이거 재밌네요. 이 책이 사실은 막 그렇게 가벼운 느낌은 아니거든요. 어, 주제가 가볍게, 내용은 가볍게 쓰여져 있는데, 뭐 그렇다고 아주 가볍지도 않지만요. 이 부분은 재밌네요. 번역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학계에도 만연한데, 이를테면 스페인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페인어를 완벽히 이해해야 하고, 이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페인에서 학위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진다. 스페인어로 말을 하고, 스페인 음식을 먹고, 스페인어로 논문을 쓰고, 그것을 스페인의 학회지에 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상이 그것이다. 번역에서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한 가지라면, 번역이라는 것이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이니만큼 두 언어 모두에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종 영어를 잘하면 번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인어를 잘하면 스페인 문학을 번역할 수 있다. 프랑스어를 잘하면 프랑스어를 번역할 수 있다. 근데 잘된 번역은 기본적으로 다른 언어에 대한 이해도 있겠지만 자기가 결국 치환해야 되는 그 언어에도 충분한 이해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 번역가도 따로 있기도 했겠지만 번역을 위해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경우라기보다는 원문을 읽기 위해서, 원작을 읽기 위해서 하다 보니 번역의 필요성을 느낀 번역가들이 꽤 많지 않나. 말하자면 그 문학의 학자인과 동시에 번역자, 그리고 자기 식의 표현과 글을 가진 사람,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권의 말도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이해와 능력을 갖춘 사람의 번역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번역 차이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잘된 번역을 보면 진짜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을 만큼 번역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이 진짜 나도 좀 외국어 능력자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이 잔을 마지막으로 남은 차는 냉침할 거예요. 단총의 경우 냉침하면 또 전혀 다른, 따뜻할 때와는 전혀 다른 풍미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 특유의 쌉싸름함도 더 살아나는데 묘하게 향과 맛과 어우러지면서 정말 색다른 음료라는 인상을 주거든요.
냉침의 경우는 진짜로 햇 보이차와 비슷한 인상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 지역 중에 산지 중에서 좀 화사한 향을 자랑하는 의방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 어떤 향긋하고 화사한 향, 꽃향이 나고 막 이런 햇 보이차들은 그런 차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차의 냉침과 닮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슬프다. 네, 향긋한 차 덕분에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독특한 이야기들, 또 새로운 작가 덕분에 조금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듯 합니다. 꽤 긴 시간이 아니었나. 되게 소란스러운 여러 소음들이 함께한 긴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신 차는 봉황 단총 중에 오동산의 차나무로 만든 봉황 단총 송종 질환향이었습니다. 아주 달콤하고 은근한 꽃향기가 너무 매력적인 차예요. 남은 차는 또 냉침으로 즐겁게 마셔야겠습니다.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요. 네. 함께 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